자, 30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신생아 간호시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비정상을 찾으라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제 난이도 한 중상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어떠한 내용을 모르면 어떤 게 지금 보고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때 1번에 보면 생후 24시간 이내 황달, 그래도 쉬운 말로 해놨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핵황달이니까 찾을 수 있겠고, 그럼 2번에 볼게요. 정답은 1번 찾았고 2번에 보면 3일째 호흡수가 50번이래. 그럼 이거 여러분 난이도 중은 되겠죠? 왜? 호흡수가 몇 번이 정상인데 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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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이야? 30에서 60. 자, 착각했다. 순간적으로. 30에서 60. 맞아요. 죄송해요. 30에서 60. 교재가 자꾸 조금씩 바뀌면서 그전에 30에서 또 이렇게 되고 헷갈렸어요. 30에서 60. 그러니까 50회니까 정상 맞죠? 그 다음에 3, 4일 때 체중이 빠진대. 제가 이거 하면서 쌈 사 먹고 체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3, 4일쯤부터 체중이 약간 5에서 10%가 빠진대. 이거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3번을 뭐라고 했다? 생리적 체중 감소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2일째 압록색의 끈적끈적한 수제비 반죽처럼 끈적끈적한 대변을 보는 거 뭐다? 해변이죠. 정상. 그 다음에 5번 맥박수가 150회래. 그럼 우리가 애기들은 맥박수가 120에서 140번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즉시 보고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가 땡깡 부리고 울었으면 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1번보다 비정상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보기에서 뭔가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뭘까 찾아내는 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31번에는 아프가 점수는 외워두시라 그랬죠. 심, 호, 근, 반, 피. 아프가 점수는 심, 호, 근, 반, 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맥박. 맥박 어떤 거였어? 심박, 동수 하는 거 맥박이죠. 나머지는 아프가 점수 항목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설사 또는 구토 이런 거 전부 다 뭘 초래한다? 탈수. 그러면 탈수 때는 수분 전해질 균형이니까 어떡한다? 정맥으로 전해질을 보충한다. 근데 왜 금식시켰을까요? 구토도 할 수 있잖아. 설사를 한다는 말이면 구토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금식시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3번에 직장 체온을 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간호 때 우리가 직장 체온을 못 재는 경우에 설사 환자 들어갔었잖아요. 안 되는 거고 숨쉬 이런 거하고도 다 틀렸고. 그다음에 33번입니다. 33번에는 자, 문제에서 제가 제대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름에서 좀 달라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때 제대 1번에 있는 제대 정맥은 어떤 피가 지나가는 거예요? 동맥피, 정맥피? 동맥피. 그럼 동맥피니까 이쪽으로는 뭐가 지나간다? 산소. 그죠? 반면 이산화탄소가 지나가는 거는 어디예요? 제대 동맥이죠. 그래서 이름에서 제대 정맥은 동맥피가 지나가는 쪽을 이용하니까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가 폐한테 가는 거고 제대 동맥은 정맥이에요. 정맥피가 지나가서 찌꺼기가 지나가는 거야. 이산화탄소 하면 제대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신생아 출생 1분 있다가 하고 또 언제 해야 돼요? 5분 있다가,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하는 게 아프가 점수인데, 아프가 점수는 심복은 반피해서 했고, 여기 이 문제에서 심박동은 어디 있어요? 맥박. 맥박이 심박동이 되겠죠? 그럼 맥박이 100번 이상이면 2점.
맞죠? 그러면 아예 맥박이 없으면 빵점. 그리고 그냥 중간이면 1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호는 뭐예요? 호흡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있는 강하고 힘찬 울음 이게 호흡이죠. 이 호흡이 우렁차게 운다 2점 아예 안 운다 빵점 약간 응행에 힘없이 운다 1점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긴장도는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강하게 굽히는 팔과 다리 하는 게 근긴장도죠. 그럼 사지가 강하게 구부러지면 몇 점? 2점. 완전히 축 늘어져 있으면 빵점. 약간 굴곡되어 있으면 1점. 이렇게 말했고 반사작용은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보면 반사작용. 이 반사작용은 뭔가 간질간질 면봉으로 간지럽혔더니 재채기를 하였다 또는 뭐로 반사가 나타나였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2점. 할 듯 말 듯 하다가 재채기를 안 했다. 1점. 아예 안 했다.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부 색깔은 핑크색이다. 2점. 시퍼렇다. 빵점. 약간 섞여 있다 하면 1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답은 모두 2점이라서 10점 만점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35번에 급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사구체 신염하면 여러분 4대 증상 말해봐요. 사구체 신염은 고혈단부, 고혈단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여러분 아동간호, 성인간호 다 물어본다 그랬어요. 고혈단부 이때 고는 고혈압, 혈뇨, 단백뇨, 부종이었어요. 그럼 1번에 보면 부종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하면 제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2번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 저담배, 저염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안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쳐 있으니까 격려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리고 5번 부분은 상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번으로 매일 검사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검사해야 돼? 어떤 거 측정해야 돼요? 혈압 재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변 검사해봐야죠. 왜? 단백뇨 보니까 혈압 검사, 혈압 측정, 소변 검사 이런 거 하겠고 또 어떤 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부종이 있다면서. 그럼 부종이 있으니까 매일 체중 측정하겠고, 그 다음에 또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겠고, 그리고 혈중 어떤 수치를 검사하겠다? 포타슘, 그죠? 포타슘 수치를 검사하겠다. 포타슘은 여러분 다른 말로 칼륨이라는 말하고 같았어요. 이런 거를 검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6번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반려동물을 길러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야. 회피요법이에요. 회피. 그 다음에 37번. 자, 보시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는 뭐다? 혼자서 걸을 수가 있다. 이게 언제요? 12개월이 되겠죠. 그럼 1번에 목을 가누는 거는 2, 3개월이니까 그냥 2개월 정도로 잡을게요. 2,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에 있는 뒤집기가 4개월이고, 또 2달 뒤인 6개월 때 3번 혼자서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8개월 때는 기할 거고, 희귀할 거고, 그리고 4번에 붙잡고 서는 거는 10개월에 하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38번, 회백색 반점, 이게 뭐였어요? 코플리 반점 홍익이죠. 언제 나타난다? 카타르기 시기 때 나타난다. 39번에는 중이염이죠. 자, 중이염은 언제 주로 잘 생겨요? 생후 6개월, 6개월에서 24개월. 6개월에서 24개월에 잘생기더라. 왜 잘생긴다? 이관, 중이관이 어떻다? 짧고 곱고 넓기 때문에 잘생긴다라고 말했고 젖을 먹이거나 우유 먹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상승시켜야 돼요. 머리를 상승시킨다. 낮추면 안 된다는 거 있고 만약 이 아이가 삼출성 중이염이면 진물이 막 나는 거면 그쪽이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머리는 올려주고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에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른 아동 곁에서 놀고 있지만 어때? 함께 안 논대. 그 말은
각자 노는 거야. 각자 알아서 노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사고 하면서 했죠. 언제다? 유아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놀지만 따로 노는 시기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41번이는 대천 못타났네요. 대천문이에요. 대천문이 막히는 시기는 언제다? 12에서 18개월이에요. 소천문이 막히는 시기는 1번에 있는 6에서 8주 하면 소천문이 막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42번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적정 시기는 보기에서 2일에서 7일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근데 2일에서 7일 없잖아? 그럼 이제 그 중에서는 3번 48시간 후에서 7일 똑같은 말이고 만약에 이 보기도 없다면 48에서 72시간 찾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43번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대요. 언제 했을까? 0, 1, 6이 하겠죠. 그럼 지금 출생 시 했으니까 몇 차 접종한 거야? 1차. 0이 한 거죠. 1차 접종한 거죠. 그럼 이 아이가 다음 접종은 여기서 제일 간접한 거는 뭐예요? 빨리 해야 될 게 BCG죠. 4주 이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은 언제예요? 12에서 23개월. 12에서 23개월. 그 다음에 홍역은 언제예요? 홍역은 12에서 15개월. 폐렴구균은 2, 4, 6개월. 그죠? 2, 4, 6개월. 그래서 2, 4, 6개월에 하는 게 좀 많아. TTAP, 그리고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이런 말 들어갔었죠. 뇌수막염. 그리고 또 하나가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6개월에서 만 12세 사이에 매년 접종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는 BCG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에도 보세요. 생후 12개월 이후에 한대. 이런 건 여러분 암기가 안 되면 못 풀지 않나? 그죠? 그럼 12개월 이후면 이 중에서 수두가 12에서 15개월이 하잖아. 12, 15개월 하면 MMR 그리고 수도 들어갔잖아요. 디프테리아 이거는 언제예요? 2, 4, 6개월. 그리고 혈액은 언제예요? 4주 이후. B형 간염은 0, 1, 6. 그리고 폴리오는 2, 4, 6개월. 그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45번에 자, 풍진입니다. 이 풍진에 감염이 됐대요. 그럼 이거는 인부가 언제 안에 감염된 거야?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감염이 되면 아기가 어떤 아기가 나온다? 선천적으로 난청, 청력장애가 생길 거고 그래서 귀가 멀 거예요? 귀머거리. 또 하나가 선천적으로 백내장, 백내장을 초래해서 실명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소두증. 그죠? 적어두시면 그 다음에 심장이 D형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퍼펙트한 D형아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인부는 예방접종을 하고 그리고 한 달간은 피임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딸기 모양의 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 없어? 성홍열 그리고 가성마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매독 매독의 증상에서 어떤 거 있다? 콧대가 납작하게 내려앉아서 녹아내려서 안장포, 그 콧구멍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오죠. 녹아내린 물이 스누플즈.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뾰족뾰족 지야, 허치슨 지야.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가성마비 이런 거가 매도. 그 다음에 코플릭 반점은 홍역. 맞죠? 홍역. 그 다음에 거대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엄마가 당뇨병. 엄마가 인부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태아에게 아기에게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대해요. 4kg가 넘는 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해하기 쉽게 안에서 엄마가 당뇨가 있으니까 사탕을 늘 달달하게 판다고 생각해. 늘 달달한 사탕을 빨고 있으니까 아기가 거대아예요. 거대아를 출산할 수 있어요. 당뇨와 관련 있습니다. 자, 46번에는 천식 발작입니다. 자, 천식 발작일 때 질문합니다. 이때 약을 줘야 된다면 어떤 약이 들어가야 돼요?
천식발작 이래 말하면 에피네프린. 그럼요. 천식발작 하면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하면 에피네프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는 아이가 천식발작 하면 호흡이 힘드니까 반자위가 좋겠죠. 하는 거예요. 1번은 왜 틀렸어요? 먼지 날리잖아. 빗자루질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천식은요. 갑자기 추위에 확 노출돼도 천식이 심해져요. 그래서 창문을 갑자기 열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4번에 정서적으로 흥분하거나 불안해도 천식은 심해지는데 부모를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건조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은 대상 영속성이 어떤 말인지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럼 대상 영속성은 어떤 거일 때? 숨바꼭질처럼 깍꿍 숨었을 때도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48번 이런 문제가 문제 해결형 난이도 상 정도 되는 문제가 돼요. 그럼 이때 맥박이 분당 130회 정상. 호흡이 60번까지가 정상이니까 정상. 체온도 나쁘진 않네? 그죠? 그냥 여러분 약간 낚이게 하려고 물은 거야. 답은 뭐다? 4번에 정상임으로 지켜본다. 그게 답이 되겠고. 50번입니다. 50번에 보면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로 가득 찬 집에 아이를 방치했대. 그럼 뭐예요? 의식주 또는 뭔가 불결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앵벌이 시키고 이런 거 전부 뭐예요? 방임이라고 하죠. 방임은 학대에서 묻는다면 방임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없는 학대가 있니? 이 중에서 애기 아이들 소아들한테 없는 학대, 재정적 학대 이거는 노인 학대 이거는 뭐 인감으로 뭐 다른 거 하고 하는 거 있죠. 유언장 바꾸고 돈 찾아서 자기들 써버리고 금 같은 거만 어머니 집에 가서 다 가져와 버리고 뭐다? 재정적 학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51번에는 살아있다고 자동차가 생각한다 그랬죠? 이러한 사고를 뭐라고 한다? 물활론적 사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52번, 52번에 보면 인공 수유하던 아기가 중요하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대요. 이건 뭐예요? 기도로 들어간 거야. 기도로 들어간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나? 그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엎드리게 해서 머리를 밑으로 가게 해서 등을 두드려 준다. 정답이고 이거 말고도 어떤 거 있어? 아기를 거꾸로 들어도 돼. 거꾸로 들어도 돼. 또 그 다음에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으려면 그냥 머리만 옆으로 돌린다고 하지 말고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했다면 1번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유하다가 잘못 들어갔을 때는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한다. 두 번째 이거 안 되면 또 어떤 방법이 있다? 3번처럼 엎드리게 해서 머리를 밑으로 해서 해준다. 세 번째는 아기를 거꾸로 든다 하는 거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아까 했었고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을 했고요. 54번입니다. 자, 4세 아동입니다. 4세면 여러분 시기 생애 발달의 주기로 친다면 무슨 시기예요? 3살까지가 유아기였고 4살부터는 학령정기예요. 그건 모르면 이것도 못 풀 수 있어요. 학령정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학령정기하면 어떤 거예요? 주도성, 상상력, 자기 알아서 막 논다 그랬죠. 그래서 막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가지고 막 놀 수 있다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해서 가상놀이를 활발히 즐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5번에는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겁니다. 출생 직후예요. 자, 그러면 1번 틀렸는데 겸자분만은 여러분 집게로 뽑아내는 거야. 그런데 안면신경을 다칠 수가 있지. 그죠? 압박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압박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겸자분만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고 두 개 내 출혈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랬어. 외상이라고 했어. 외상.
그리고 자 3번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해파리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또 외상 중에서 쇄골 골절은 출생 중에 드문 게 아니라 가장 흔한 외상이에요. 출생 시 가장 많이 생기는 외상 이래 말하면 쇄골 골절이에요. 그리고 이 쇄골 골절은 일어났다면 모로 반사가 아예 없겠죠. 아파서. 그래서 모로 반사가 없는 경우는 뇌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쇄골 골절이 있을 때 없다. 그리고 5번에 보면 파상풍은 난산이나 겸자분만 때 발생하는 게 아니야. 난산이나 겸자분만 때는 부견의 출혈이나 쇄골 골절 같은 거고 파상풍은 뭐예요? 제대 불결하게 관리했을 때 불결한 제대 관리 이런 거 했을 때 파상풍인 거죠. 그럼 이때 인부가 임질에 걸렸을 때 산도에 있는 임균이 태아, 애기 눈에 들어가죠. 그게 바로 신생아 임균성 안염.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족보 같은 문제는 뭐였어요? 질산은 그리고 또 에리스로마이신은 이름은 기억 못해도 돼. 근데 약 이름에서 항생제가 느껴지죠. 마이신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약을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은 2번. 56번은 이 시기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독립적으로 하는 시기 하는 거니까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57번 볼게요. 57번에 보시면 영아의 이유식입니다. 이유식입니다. 1번 틀렸잖아. 생후 언제 시작해요? 6에서 12개월, 6에서 12개월 그렇게 보시고 4번 보자 여러분. 다른 건 될 것 같고 4번에 보면 이유식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찻숟가락 같은 거 그런 걸로 먹기를 티스푼 같은 거 그리고 소량씩 그리고 입술 쪽에 둬야 돼. 입 쪽에 둬야 돼요. 혀 안쪽으로 둬야 돼요. 혀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라 그랬죠. 그 말이고 58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에 유행성 이하선염은 레몬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새콤한 거 먹으면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부드럽고 신맛이 없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2번 틀렸어. 2번 틀렸어. 땡글땡글하게 부은 부분은 어떤 거 해준다? 냉찜질이었어요. 그리고 4번 틀렸어요. 침 분비가 잘못되면 침 나오는 곳에 지금 염증이 생겼는데 침이 자꾸 나오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신과일 주스 X예요. 가지고 그리고 5번은 여러분 어떤 말에서 그냥 여러분 눈치를 잡으면 된다고 제가 거듭말했다 반드시 절대로 무조건 이런 거 답 아니에요. 그런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보시면 되겠고 61번 볼게요. 자 61번 뭐죠? 유아기죠. 그래서 유아기는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사물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리불안 거절, 그죠? 그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62번에 아까 했었잖아요. 선천성 대사장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크레틴증이에요. 이게 영아나 태아에게 생겼을 때는 이름을 크레틴증, 성인에게 생겼을 때는 점액 수종 또는 점액 부종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63번 보시면 되겠고 63번에 아까 속도가 다 똑같아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기가 발달하는 건 언제 제일 발달해요? 청소년기 시기가 제일 발달하고 신경계가 제일 발달하는 거는 6세 때 제일 발달하고 그죠? 림프계가 발달하는 거는 12세 이럴 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번에 산소를 공급할 때는 어떻게 저농도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육기 점검은 몇 시간마다 한다 했어요? 2시간마다 해요. 욕창 예방하기 위한 체위 변경도 2시간 미수가 보육기 점검도 2시간이에요. 근데 보육기 청소는 얼마마다 해요? 매일 뭘로 해요? 수돗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독수를 이용해서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65번입니다. 자, 65번 아까 했으니까 보는데 1번에 여러분 김만 언제?
분만하고 언제?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그 다음에 3번에 분만 1기 시작하고 나서 평가하는 게 아니죠. 분만 1기는 무슨 시기인데? 자국문이 열리는 시기야. 그죠? 자국문이 열리는 시기인데 이때 하는 게 아니지. 그럼 이건 언제? 분만 2기 끝나고 그죠? 분만 2기 끝나고 태아가 나오고 나서 그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총 3가지가 아니라 심호근 반피 5가지 항목이죠. 그리고 미수가 체온증을 측정하기 위한 게 아니죠. 신생아 건강 상태 신생아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66번에 신생아 제대 간호입니다. 자, 제대는 언제 절단해요? 언제 절단해요? 제대 박동이 정지되었을 때, 제대 박동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지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자리는 꺼즈나 뭔가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말려주는 게 좋아요? 말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습기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기저귀로 덮어서 보한다? 안 됩니다. 덮지 마세요. 그리고 5번은 왜 틀렸어요? 일주일경 맞는데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일주일이 조금 더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며칠 더 걸려도 되니까 저절로 한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여러분 멸균 가위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불결한 가위를 썼다면 생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파상풍이 되겠죠. 파상풍. 그 다음에 67번은 수유 중간중간 수유 후에 트림을 시킨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제가 번호가 오타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하나에게 약을 투여할 때 옳은 것은 해요. 자, 2번에 보면 실업제를 투약하고 나서 즉시 바로 주는 건 안 좋아요. 바로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들렸어. 약간 달달하게 줄 수는 있는데 즉시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 주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에 쓴 약은 달다고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3번에는요. 영유아 시기 때는 일반 숟가락으로 투약하지 말고 뭘로 하자 그랬어요? 점적기로 투여하자 그랬죠. 그 약 잘 먹고 나면 4번 칭찬하라 칭찬하지 마라 칭찬하라 이렇게 말했고 5번은 쓴 약은 과즙이나 꿀물에 섞어서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런 말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6번에 미수가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됐을 때 폐지가 감소, 솜털이 폐지 감소 틀렸잖아요. 폐지가 많고 또 솜털이 많고 적은 거는 주름이 적고 지방이 적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머리가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음낭 발달이 미약하다 이 말은 잠복관 고환이 안 내려왔어. 여자아이는 음액이 돌출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70번, 67번 된 거.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삼출성 중이염은 직물이 나는 거야. 그럴 때는 아픈 기가 어디로 와야 돼요? 아래로 와야 돼요. 만약에 삼출성이라고 안 했다면 아픈 기가 눌리면 안 되니까 아픈 기가 위로 오는 거야. 조심하실 거. 그 다음 2번에 보면 천식, 발작일 때는 우리가 네블라이저 이런 거 있었죠. 성인 간호할 때 제가 수업했죠. 네블라이저는 이거는 주로 소아들이나 중환자들이나 이게 호흡기 치료하는 거야. 그죠? 흡입하는 거. 그런데 정량 흡입기 이건 어떤 거예요? 스프레이 갖고 다니면서 들여 마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정량 흡입기를 사용해서 기관지를 확장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기관지 확장이 시키는 약이 뭐가 있었어요? 아미노필린 또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 그냥 전반적으로 기관지 확장제면 아미노필린 그리고 또 에피네프린 그리고 또 살부타몰 그죠? 살부타몰 하는 건 벤토린 그죠? 그거죠. 근데 이 중에서 흡입제 이렇게 말했다면 살부타몰 벤토린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어요? 식욕 부진 아이들한테는 부드럽게 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호할 필요도 있어요. 여기서는 피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ADHD예요. ADHD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외적인 통제도 필요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은 어떤 제한을 줘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칭찬하거나 그냥 냅두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인 칭찬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 왜 틀렸어요? 빠르게 막 하는 거 아니죠. 설명 없이 빠르게 이런 말에서 틀렸습니다.